conversation. I don't really have an explanation. So I found a new game to play. Thought I told you to stay away, but I see you're here anyway. So yeah, guess you're welcome to overstay. 안녕하세요, 서우터반의 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친구가 스포티지 1.7 디젤 차량을 장기 렌트로 차량을 출고를 해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 인터뷰를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날 좋은 날 주말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별 말씀이요. 날씨시기네요. 그러면 차주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할게.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스포츠 기업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동현이 친구 김현재라고 합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 차량을 출고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운행했는지 간략하게 얘기 한번 해줘. 이 차량은 2018년식 스포티지고요. 그 다음에 이 차를 출고하게 된 지는 지금 오늘부로 딱 2년 됐습니다. 키로수는 47,000. 뭐 많이 뛴 거긴 한데 누구 앞에서 이런 명함을 내요. 나다 18번 야, 근데 너도 많이 탄 편이야. 47,000이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 워낙에 이제 자주 지방 같은 데 출장도 많이 가고 아무래도 좀 많이 다니긴 하는 편이지. 그러면 이 차량을 이제 47,000km 동안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스포티지의 장점 한번 얘기해줘. 우선 평균 연비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15. 그런데 도심 주행 같은 경우 했을 때 출퇴근길 같은 데 걸려가지고 계속 멈췄다 갔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더라고. 한 8에서 9 정도까지 또 떨어지는데 고속 주행 같은 경우에는 18, 19까지도 올라가. 그거는 이제 잘 주행을 했을 때 연비 주행을 한다면은 그 정도까지 충분히 되고, 연비 장점이고 일단은 SUV 모는 사람들은 이제 SUV를 좋아하고 계속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대형은 아니고 준준형이긴 한데 드라이브 가고 싶을 때는 드라이브 가고 급할 때는 또 밟으면 은근 빨리 가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해. 운전할 때도 재미가 좀 있기도 하고, 재미야 뭐 물론 다른 차들이 더 재밌긴 하긴 하겠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타고 다녔을 때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리고 이게 은근히 뒷좌석하고 트렁크 부분이 넓어서 트렁크에 짐 같은 것 많이 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골프를 치러 갔을 때 이 차에 캐리백 4개가 다 실리더라고. 트렁크에? 트렁크에만 다 실린다고? 4개가? 응. 4명이다 보니까 캐리백 4개랑 보스턴백 4개까지. 야, 그러면 이게 트렁크 공간이 확실히 크긴 크다, SUV라서. 다만 단점은 이제 후방 미러를 봤을 때 완전히 딱 갇혀있는 거지. 그래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일단 실리는 게 중요한 거지. 실리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정말 단점이 안 좋다 하는 거. 그거는 일단 완전 없는 건 아니에요. 현기차 중에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에코드라이브가 있어. 이 차 안에는 이거는 전부 현기차들 SUV들 다 포함이야. 소렌토, 투싼, 그 다음 스포티지,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질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장기 주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시속이 3에서 6, 완전 그냥 앞차 졸졸 따라갈 때 차 막히는데, 예를 들어 성수대교나 뭐 올림픽대로나 이런 데서 완전 꽉 막힌 상황에서 3에서 6 할 때 이게 엄청나게 흔들려. 그래? 달달달달. 그리고 완전 조석일 때 디젤차 SUV들이 현기차 안에서 에코모드 딸려있는 것들은 그게 엄청 심합니다. 그러면 다른 단점? 글쎄, 내가 그렇게 옵션을 좋게 한 것도 아니라서 괜찮아요. 대부분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오케이, 그럼 별다른 또 단점은 없는 걸로. 다른 브랜드에도 다양한 SUV가 있는데 스포티지를 출고한 이유? 일단은 이 차량에 대해서는 장기 렌트야. 장기 렌트다 보니 내가 제일 처음에 차를 장기 렌트를 하고 싶었을 때 그때 나왔던 이 장기 렌트 회사에서 나한테 적합한 SUV가 뭐가 있는지를 봤을 때 그때 투싼하고 소렌토랑 스포티지가 3개가 있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옵션이 어느 게 있느냐에 대해서도 여러 차종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금액이지. 그치.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내가 타고 다닐만 하겠다 해서 이 차량을 인수를 하게 된 거죠. 뭐 인수하기보다는 뭐 계약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은 이제 차량을 이제 고를 때 가장 먼저 본 게 금액적인 거였고, 나머지에 대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특별하게 신경 안 썼던 거네?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처음에 그거 있었어. SUV는 타고 싶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약할 수 있는 차종 중에서 SUV 중에서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던 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질문 오고 가면서 현재 고객님께서는 이 차량 말고도 이런 저러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 색상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골랐는데 그 중에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아까 금액적인 거 얘기했었잖아. 방금 전에 이 차량 출고가 그리고 이 차량 지금까지 운행하면서 들어간 전체적인 비용, 운영비 한번 얘기 좀 해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장기 렌트 내가 계약을 17년 7, 8월쯤에 한번 알아봤어. 근데 내가 물론 피해자였지만 교통사고를 내서 차량을 폐차를 시켜야 됐었어. 워낙에 연식이 오래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내가 좀 멀리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왕복이 160km? 왕복이? 왕복 하루 출근하는데. 그리고 휘발유 자동차였고 그 다음에 톨게이트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었어. 인천공항 옆이었거든. 와. 거기를 차로 출퇴근하다 보니 차 키로수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연비 및 톨게이트비가 막 장난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사이즈 그것도 엄청. 그래서 장기 렌트를 알아보고 이 차량을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일단 초기 비용, 중요한 건 초기 비용이지. 17년에 18년식이 나왔어. 그래서 그 선수금을 약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를 냈어요. 30%?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차량 가격이 2,800만 원대 정도로 내 기억으로는 나고 선수금을 그만큼 선납입을 함으로써 내가 월 납입 금액이 좀 줄어들었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월 납입 금액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 4년 계약을 했습니다. 4년 계약. 그러면은 이제 기름값. 기름값 물론 내가 메인으로 이 차를 많이 타고 다니긴 하지만 이제 가족들하고 나눠 타기도 하고 그랬을 때 월 한 2번 만땅 채워서 15만원? 월 유지비가 그러면 기름값 말고는 사실 없는 거잖아. 그렇지. 뭐 그럼 렌탈료가 월 30, 기름값이 많이 탔을 때가 15만원. 나머지는 뭐 보험이나 이런 거 안 나가니까. 장기 렌트가 그게 난 좋은 것 같아. 이제 그 월납입 금액하고 선수금 같은 거를 다 넣어놨을 때 이 정도의 이 금액을 낸다고 했을 때 장기 렌트 그 월납입 금액 및 선수금 안에 보험료, 자동차 검진비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 세금. 세금까지. 자동차세도 내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나가는 게 딱 그거 말고는 사실 없는 거네? 아예 없지. 만약에 차를 덜 타고 다닌다고 하면은 뭐 이제 기름값 같은 경우도 좀 적게 들고. 그러면 이제 이 차량을 구매하고 후회한 적이 있다, 없다? 후회한 적 없다. 오. 왜냐면 물론 차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차를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나는 그런 게 좀 싫었어. 이 차를 만약에 내가 개인 리스나 혹은 할부로 구매를 하면은 내가 차를 바꿀 때 동안 이 차를 계속 소유주가 나다 보니까 그치. 뭐 만약에 그때 당시에 돼가지고 목돈이 없거나 차를 당장 바꾸고 싶은데 할부 금액이 남았다 라고 하는 것들 뭐 많이 알아볼수록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타다가 이 기간이 끝나면 반납. 그치. 물론 이제 그 장기 렌트 회사에서 이 차를 중고차로 구매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연장을 하시겠습니까? 혹은 반납을 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는 4년 동안 실컷 타고 다니다가 반납할게요 하고 새 차를 받으면은 항상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메리트를 좀 많이 느꼈어. 그래서 후회하지는 않는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그 만족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수준이 좀 많이 낮을 수 있긴 하지만 블루투스 있고 엉뜨 있고 뭐 오토 스탑 기능이 있고 버튼 하나 눌러서 시동을 건다는 거 그런 것들 있을 때는 뭐 충분히 만족하는 것 같아. 무난하게 타기에 정말 좋다. 그러면 장기 렌트에 대한 부분 말고 스포티지 1.7 디젤만 봤을 때 이 차량을 다른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다, 아니면 추천하기 싫다, 차량만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 좋아. SUV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연비 같은 거나 혹은 나는 무조건 SUV 타야 돼! 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타는 SUV에 대해서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내가 질문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답변이 하나를 까먹고 있었어. 어떤 거냐면 왜 SUV를 타게 됐냐 했을 때 또 그
사촌 형이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시는데 해외에서 그런데 무조건 SUV를 타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처음에 나도 막 스포츠카 타고 싶고 조금 해가지고 막 왕왕 달리면서 팝콘 튀기는 소리 하면서 그래도 미니 이런 거 미니 같은 거를 타서 막 쏘고 다니고 싶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는 물론 접촉 사고가 자주 나긴 하는데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봉고차 혹은 막 모하비 같은 것들 큰 대형 차량들이 대형 받게 SUV. 된다면은 이 사이드 측면에서 차량을 들이받으면은 사람 이 유리창 쪽 혹은 봤을 때 차 도어 문 여는 쪽에 다른 차량에 펌프가 들어온대. 그렇게 됐을 땐 나나 아니면은 옆에 누군가 타고 있다면은 많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많이 근데 다칠 수 있는 거지. 근데 세단차나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는 골반 쪽이 그 반대쪽 대형 차량의 범퍼 쪽이고 SUV 그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좌석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체가 좀 높다 보니까 부상 위험도가 조금 내려가는구나. 안전성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라는 가정하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탈 수 있겠다. 그래서 SUV를 선택을 했다. 이 차량을 2년 동안 타면서 느꼈던 전체적인 총평 한번 말해줘. 무난하게 타고 다니면서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차량이란 게 항상 장점만 있을 순 없다고 생각을 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단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많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그랬을 때 나는 이 차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편.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장기 렌트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은 이 차를 미련 없이 보내줄 수 있는 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아. 별이 5개다 하면은 몇 개? 금액대로 봤을 때 아니면은 내가 전체적인 모든 금액, 전체적인 모든 차량에 대한 만족도, 주행 성능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평균 별 5개 중에 몇 개? 서게 쳐줘야 되나 이거? 우리 차라고 너무 호하게 하지 말고 정말 냉정하게 냉정하게 한 4개. 4개? 별 오, 다섯 그러면 개. 굉장히 높다고 나는 생각을 그러면 일단은 이 차량에 대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던 거고, 이제 다음 인터뷰는 장기 렌트에 대한 것만 조금 물어볼 거야. 오케이. I'm not here when you look behind. Guess I have my own destination. I'm still